안녕하세요. 자, 강북청솔 국어과 하민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끝에 했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어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그 어미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어미를 우선 알아야겠죠. 어미의 개념. 그래서 어미는 뭘 말하느냐면, 자, 활용할 때, 자, 변하는 부분. 변하는 뭐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변하는 애들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변하는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다가 있을 때, 잡다, 잡아서, 잡으니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 각각을 전부 다 어미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미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죠. 그래서 어말어미는 뭐라고 썼냐면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라고 했었고,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라고 했죠. 자, 어말어미는 다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결어미, 자, 두 번째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오는 어미,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주는 어미죠. 끝을 내주는 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용언과 용언을 연결시켜주는 어미.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다른 품사로 쓰이게 해주는 어미죠. 다른 품사로 쓰이게 해주는 어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제 각각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쫙 그 체계를 싹 그리고 있는데, 요 체계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종결어미는 총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종결어미 5가지. 그래서 이 종결어미 5가지는 문장의 종류 5가지랑 똑같은데, 그래서 평서형, 그 다음에 의문형, 그 다음에 이제 평서형, 의문형, 그 다음에 명령형, 감탄형, 청유형, 이렇게 총 5가지의 어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종결어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문장의 종류라는 거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고, 각각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종결어미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연결어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등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는데, 자,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그랬는데, 용언과 용언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용언과 용언을 결합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결합이라는 것은 합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때, 그때 이 용언과 용언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언은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언이라 하면 당연히 문장을 이끌 수가 있어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문장을 이끌 수 있는데 그 용언과 용언이 그래서 연결됐다 이 소리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걸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 즉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대등하게 연결이 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때 쓰이는 연결 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종속은 뭐겠어? 종속은 당연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됐을 때, 그 문장과 문장이 연결됐을 때 한쪽이 원인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또는 양보라고도 나오죠. 양보, 원인, 조건,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한쪽이 종속절이 되고 한쪽이 주절이 되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 얘네 둘이 대등하게 연결됐다면 대등적 연결 어미가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종속적으로 연결됐다면 종속적 연결 어미가 쓰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가 쓰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쓰인다라고 정리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조적 연결 어미는 언제 쓰이는 걸까?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될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될 때 요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보조용언과 연결시켜 주는 애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종결어미, 연결어미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이제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얘네들을 조금 잘 봐두고 정확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전성어미가.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 원래 용언을 뭐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냐면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 그럼 관형사는 뭐 하는 애냐? 관형사는 바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용언의 원래 목표는 서술인데, 그 서술을 하는 애들을 수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가?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요걸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용언이 원래 서술하는 애들인데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끔, 즉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항상 강조했지만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꿉니다.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꾸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 하더라도 품사가 관형사로 바뀐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체언을 수식하고 있어? 그럼 관형사로 바뀐 거 아닌가? 관형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품사는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애, 걔네들을 전성어미라고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몇 개 예시를 들어줄 건데,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우선 니은이 있죠. 니은, 은이 있고, 자, 이거 글자 이상하네. 니은과 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는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던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얘네들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니은, 는, 던, 리을, 을.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잡은 손, 잡다에다가 은을 쓰고 손을 쓰면 결국 이 잡은이란 말이 이 손이란 말을 수식해 주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손이 뭐다? 바로 체언이 되는 거고, 명사니까 체언이겠죠? 그 다음에 원래 얘는 잡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다가 빠지고 은이 붙은 거죠. 이 은이 바로 뭐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그래서 은이 붙었기 때문에 잡은이 손을 수식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해 갔죠 이거? 자, 이게 바로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고,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 명사형 전성어미죠. 그래서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우선 여기 쭉 빼고 좀 다시 씁시다 이거. 자, 명사형 전성어미.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 이제 용언을 명사로 쓰이게 만들어주죠. 명사로 쓰이게 만들어줘요. 명사로 쓰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미음, 기가 있죠. 요거 몇 개 더 있는데 우선 얘네들만은 좀 기억해줘야 돼요. 미음, 기 얘네들. 그리고 이거는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부사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처럼 만들어 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사처럼 만들어 준다. 바로 용언을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 주니까 부사의 역할은 결국엔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니까 용언이 다른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개, 그 다음에 도록이 있습니다. 개, 도록. 자, 개, 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전성어미는 자, 다른 품사로 쓰이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품사로 쓰이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다른 품사로 쓰이게 만들어 주는데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전성어미만이 아니라 모든 어미가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자,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꿔. 그래서 전성어미도 품사를 못 바꿔. 그런데 전성어미는 다른 품사로 쓰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 그럼 관형사는 뭐 하는 애냐? 체언을 수식하는 애다. 그래서 용어는 원래 서술을 해야 되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게 되면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체언을 수식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 바로 니은, 은, 는, 던, 리을, 을 얘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무조건 필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음, 기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용언을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 주는데 그럼 부사는 뭐 하는 애냐? 용언을 수식해 주는 애죠. 얘가 체언을 수식하고 얘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자, 용언을 수식하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가 부사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일반적인 역할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용언을 수식한다라고 지금 여기다 쓴 것뿐입니다. 이거. 자, 어쨌든 용언을 수식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개와 도록이 있어요. 그래서 개와 도록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원래 부사형 전성어미는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콕 집어서 개, 도록만 얘기하는 거는 수능에서 나온 게 개, 도록이라는 거야. 평가원이 출제한 게. 그래서 이 개, 도록만큼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어쨌든 얘네 세 개를 무조건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는, 덜, 리을, 을, 그 다음에 미음, 기, 그 다음에 개, 도록. 요거 세 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했었는데, 그럼 왜 중요할까? 자, 왜 중요할까?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자, 이게 문제와 직접 관련된 거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전성어미들은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전성어미는 바로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랑 연결이 돼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자, 문장 파트에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있죠? 그런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요즘에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하고 전성어미가 연결이 되고,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엄청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까? 자, 전성어미를 통해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성어미와 관련된 거는 총 3개예요. 그래서 3개가 뭐냐? 바로 관형절을 안았다, 관형절로 안겼다, 명사절로 안겼다, 그 다음에 부사절로 안겼다 라고 했었을 때 관형절로 안겼는지 명사절로 안겼는지 부사절로 안겼는지 요 구분을 할 때 이 셋 중에 어떠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때 이 구분의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니은은, 는, 덜, 리을, 을이 쓰였죠. 그러면 얘네들이 쓰였다? 그러면 관형절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쓰였다? 그럼 명사절. 얘네들이 쓰였다? 그럼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 관형절, 명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 전성어미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구분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는, 던, 리을, 을 얘네들이 쓰이면 그냥 관형절로 안긴 거. 그 다음에 명사절이 쓰였어. 미음, 기가 쓰였어. 그러면 명사절로 안긴 거.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이 쓰였어. 그러면 부사절로 안긴 거.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가끔씩 이제 문제를 내죠. 어떤 문제를 내냐면, 자,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련된 건데, 자, 명사형 전성어미가 미음, 기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명사형 전성어미 말고 뭐가 있냐면 명사 파생 접사라는 게 있어요. 자, 명사 파생 접사는 말 그대로 명사로 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언을, 동사 형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명사 파생 접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음,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인데 얘하고 똑같은 애들을 명사 파생 접사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사 파생 접사가 뭐가 있을까? 바로 미음, 기가 있다는 거야. 자, 명사형 전성어미도 미음, 기고 명사 파생 접사도 미음, 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지금 같죠.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항상 출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꿈은 청소년의 특권이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미음과 여기서 이 미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꿈은 청소년의 특권이다 했었을 때, 자, 여기서의 미음은 바로 명사 파생 접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꿈이죠. 똑같은 꿈이고 똑같이 꾸다 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명사로 쓰인 거고 하나는 동사 자체로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명사로 쓰인 게 이 앞에 건데 얘 앞에 거에 쓰인 미음을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미음을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형태가 같아서 결국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림이라고 해봅시다. 그림을 잘 그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 미음하고 요 미음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을 꾸면 청소년의 특권이다. 이 말은 명사 파생 접사 명사형 전성어미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 미음과 이 미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우선 다른 거 다 됐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식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수식을 통해서. 자, 여기서 보면 잘이라는 게 있죠. 잘은 품사가 부사죠. 그러면 이 잘이 부사인데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용언이라는 거죠. 용언이다. 그러면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미음이 붙었는데 품사가 안 바뀌었다. 자, 명사 파생 접사라면 명사로 바꿔주는 애인데 지금 여기서는 용언인데 품사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언이다. 이 소리는 명사 파생 접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쓰였다? 여기서의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면, 부사 또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면 용언이고, 용언이니까 품사가 안 바뀌었고, 품사가 안 바뀌었으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아름다운이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아름다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림. 그러면 이 아름다운이란 말이, 자, 그림을 수식해 주게 되죠. 그쵸? 근데 이 그림을 수식하는 건 맞는데 이 그림을 수식할 수는 있을까? 절대 이 그림을 수식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그래서, 자, 아름다운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관형어죠. 관형어. 아름답다에 니은이 붙었죠. 이 니은이 바로 뭐다? 아까 말했던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관형어가 쓰였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애들은 체언이죠. 그러니까 얘가 체언이 되고, 이 체언이 됐다는 소리는 얘가 체언 중에서도 명사가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여기서의 미음은 명사 파생 접사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자, 이 그림이란 말은 우선 품사는 명사고 여기서의 미음은 바로 뭐다? 바로 그 명사 파생 접사다, 이 얘기죠, 지금. 알겠죠? 이해 갔죠? 자, 다른 건 다 됐고,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됐고, 자, 우선 첫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어디에 쓰인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하는 데 쓰인다. 이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얘네 둘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찍은 거예요, 지금. 자,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전성어미,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꾼다 그랬죠.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꾼다. 어미를 품사를 못 바꾼다. 명사 파생 접사는 어미가 아니죠. 파생 접사죠. 그러니까 명사 파생 접사는 명사로 용언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용언을 명사로 바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다른데 결국엔 똑같이 얘네들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림을 예로 들었을 때 앞에 그림은 아름다운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판단 내릴 수 있고, 명사니까 여기 쓰이는 미음은 용언이 명사로 바뀐 거니까 명사 파생 접사가 쓰였다라고 판단 내리면 되고, 여기서의 그림은 앞에 있는 부사가 수식해 주는 걸로 봐서 여기서의 그림은 용언이고,
용어니까 품사가 안 바뀌었고 품사가 안 바뀌었으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구나 라고 판단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 둘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수식 관계를 통해서 구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